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돈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선을 명확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뭐랄까 요즘 ESG 경영이나 기업 투명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기업 경영에서 정말 중요한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까지 가게 되는지 오늘 좀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어떻게 그 업무상 배임죄라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건가요? 그냥 뭐 나중에 회사에 돈을 갚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형법에 나오는 건데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아, 임무 위배랑 재산상 손해. 네. 법인카드는 명백히 회사 업무용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회사의 자산, 카드 한도 같은 것들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손해를 끼친 거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 단순히 나중에 변제한다, 이걸로 형사 책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의심이 갈 때 실제로 그 사용 내역 같은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회사에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이제 주주로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아, 주주가 요청하는 거군요. 네. 법무법인 KMP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주주를 대리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회사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 법원의 명령으로 회사 장부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물론 내부 고발이나 제보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의 개인 사용이 주로 문제가 됐나요? 혹시 좀 교묘하다거나 이건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법무법인 KMP에서 다룬 사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명백한 건 역시 대표이사가 자녀 여학원비를 몇 년 동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죠. 아, 학원비까지요? 네, 그리고 또 뭐 고급 프린터라든지 개인 노트북 같은 거 이런 물품을 법인카드로 사서 집으로 배송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노트북 같은 건 재택근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배송지가 일단 개인 주소고 또 실제 사용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업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그런 정황들이 있었겠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재택근무는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정말. 또 다른 예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출장 중에 사용한 거라든지? 네, 그것도 있습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갔는데 거기 면세점에서 개인용 명품 시계 이런 걸 구입한 경우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 중이라도요? 네, 출장 중이라도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는 명백히 사적인 사용으로 보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개인적인 가족 모임 식대라든지 생일 파티 비용, 심지어는 온 가족 제주도 여행 항공권 4인분, 이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까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항공권 4인분이요.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사실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데 이런 사례들에서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뭔가요? 이게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매한 물품의 성격, 이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 아주 강한 물품인가? 그리고 사용 시점과 장소, 뭐 주말 저녁이라든지 휴가지라든지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시간과 장소인가? 또 배송지, 이게 개인 주소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다 보는군요. 네. 그리고 해당 지출이 정말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또 내부 승인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의성인데요. 이게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실제 소송 같은 데서는 아니다, 이거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방어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노트북 구매처럼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측에서는 종종 회계 처리가 미숙했다거나 혹은 내부 규정이 좀 불분명했다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이런 주장보다는 말씀드린 객관적인 사용 정황, 또 반복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얼마나 명확한 내부 규정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네요. 그럼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정확합니다. 예방이 최선이죠. 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사용 금지 항목이라든지 한도 이런 걸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또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카드를 쓸 때마다 이 지출이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되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정말 그 회사 카드는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나 문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라는 이런 심각한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법적 쟁점들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이 당연히 최선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증거 확보부터 법리 해석까지 사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회사나 주주 입장이든 아니면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조직이나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 좀 대입해 볼 만한 그런 시사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해도 업무와 개인의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회색지대에서의 지출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에 우리 조직의 문화는 알게 모르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